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날 또 급히 방송을 또 준비하셨네요. 네. 네.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자완 타일러 길버트 선수. 이 선수 27살이에요. 근데 생애 첫 선발 등판에서 노히트 노런을 작성을 했죠. 첫 선발 등판입니까? 네. 와. 3경기 동안 이제 불펜에서 나왔다가 네.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네. 노히트 노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14일 날 애리조나 홈 그 체이스 필드에서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 선수가 있는 이 파드레스를 상대로 7대0 노히트 노런을 일궈냈는데 볼넷은 3개, 삼진은 5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 시즌 8번째 이제 노히트 노런이에요. 올 시즌 굉장히 많이 초반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시즌 최다 노히트 노런 타이 기록입니다. 8번이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투수가 선발 등판했는데 노히트 노런한 거는 그러네요. 이게 역대 메이저리그 사상 4번째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가 1953년 5월 6일 날 네. 센트루이스 브라운스의 보보 홀로만이 이제 이 기록을 세웠는데 네. 센트루이스 브라운스라는 팀은 지금 없어요. 이게 현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홀로만은 53년 한 시즌 딱 뛰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은퇴를 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애리조나 구단 사상으로는 이 노히트 노런, 그러니까 노노라고 그러죠. 이 노히트 게임은 통산 3번째. 왜 그러냐면 랜디 존슨은 퍼펙트 게임을 세웠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노히트 게임이니까요. 어쨌든 그 랜디 존슨, 그다음에 이제 에드윈 잭슨, 이번에 이제 타일러 길버트인데 그 에드윈 잭슨이라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기록 갖고 있어요. 이번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 그 미국 대표팀으로 나가서 은메달도 땄는데 네네네. 이 선수가 그 저니맨 오브 저니맨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14개 팀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건 네. 기록이죠. 14개 팀을 다닌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힘들어요. 뭐 매년 다닐 수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근데도 그 대표팀에 간 거 보면 대단하죠. 아무튼.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때 이 에드윈 적슨 선수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에드윈 적슨의 부모님은 또 그 미국 군대를 다 갔다 오신 분들 다. 부모님이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가족이 패밀리들이 모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왜냐면 미국 대표팀도 또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부모님은 네. 또 미국 군인으로 또 복무를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네. 그 타일러 길버트가 이제 생애 첫 등판에서 노히트 노런을 했을 때 네. 김하성 선수도 거기 참전했습니다. 대타로 9회에. 네. 투수 자리에 안 좋았는데 이거 뭐 또 그 김하성 선수는 어쨌든 3진을 당했고 네. 길버트 선수는 또 가족까지 처음에 이제 등판을 해서 노히트 노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방문했을까요? 가족들이요. 네. 근데 이제 김하성 선수는 86마일 커터 바깥쪽에 왔는데 그게 바깥쪽 빠지는 줄 알고 볼인 줄 알고 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심판 손 들어서 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는데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뭐 태평양 존 이런 게 있던데 혹시 태평양 존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럼 바로 국뽕 그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타자는요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은 디펜시브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커트를 해야 되는 거야 비슷하면은. 그거 왜 안 쳐요 그러면은?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정도의 그러면 심판이 아무리 김하성 선수를 길들이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볼 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기사 이제 하면은 독자들이 좋아하죠. 예? 맞아. 이 미국 심판들이 이거 말도 안 돼. 편파적이야, 뭐.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 막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야구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길버트 선수의 가족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선발 등판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온 거예요. 볼펜 등판을 했을 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메이저리그는 그 구단이 선수들한테 홈 경기 때 컴플리멘터리 티켓이라는 거죠. 컴플리멘터리가 뭘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치면 공짜 티켓을 줍니다. KBO 리그는 이런 거 시행도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선수가 이거 최고잖아요. 선수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장을 줍니다, 보통. 근데 포스트 시즌은 선수가 요청을 하면
티켓을 돈 내고 사야 돼요. 아, 포스트 시즌은. 그렇군요. 정규 시즌은 그냥 컴플리멘터리 공짜 티켓을 줍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제가 보니까 한 1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럼 이 티켓을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다르죠. 자, 길버트 선수가 이제 4장을 신청을 하잖아요. 나 오늘 가족들 그거에서. 그러면 다른 선수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권혁두 선수한테 저기 야, 티켓 좀 오니까. 우리 식구들 오니까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다 써서 내요. 그다음에 표를 한국 다 몰아주는 거야 선수한테. 왜냐면 그렇잖아요. 자기 연고가 또 여기 만약에 연고가 자기가 애리조나가 이제 원정 경기를 가잖아요. 뭐 뉴욕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그 컴플리멘트 티켓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누이 동생 막 아버지가 특히 더 열정적이었죠. 아마 아버지가 이 길버트 선수를 그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그런지 그 베이스볼 파더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껴안으면서 막 눈물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감격적이었죠. 예전에 그 오클랜드의 그 투수 그 선수가 퍼펙트 게임 할 땐 또 어머니가 내려와갖고 또 그렇게 또 감격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티켓을 주니까 올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럴 때 막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가족이 그렇게 하면 정말 막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고 막 뭐가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길버트 선수는 보니까는 쭉 제가 봤는데 그렇게 이모셔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더 이모셔널했죠. 왜냐하면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뭐 메이저리그에 올라왔는데 겨우 그 3경기에 불펜 등판했다가 선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거를 이제 노이트 노런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가족들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가 이렇게 노이트 노런을 기록을 하면 구단에서도 왜 더 배려를 많이 해봐야겠다 뭐 이런 이제 뭐가 좀 나오나 아니면 다시 이제 또 원점부터 또 출발하는. 아니 근데 선발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면 당연하게. 일단은 그 본인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일단 길버트가 한 두세 경기, 서너 경기는 선발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진했을 때 또 다른 뭐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런 대기록을 세웠으니까는 그런 기록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되게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많이 또 궁금하니까 토론토 블루제이스 윤진 투수로 넘어가는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 경기를 했었잖아요. 네. 경기가 있었고 초반에 약간 흔들렸다가 중간에 거의 퍼펙트하게 막았고 그리고 막판에 뭐 투구수 조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강판이 안 될 상황인데도 뭐 강판이 되고 그래서 좀 몬토요가 뭐 실수를 했다 말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던데 한번 전문가로서 이제 우리 입장을 한번 저희 입장으로 한번 해주시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윤진 선수가 이제 7회 이제 교체됐죠. 네. 6.1이닝 동안 안타는 겨우 3개입니다. 네. 홈런 하나, 볼넷 2개, 삼진 3개를 잡으면서 이제 역투를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점은 4실점이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패전 투수가 됐는데 그 윤진 투수는 항상 그 볼넷 허용하는 거를 안타 맞는 것보다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야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저스 중계할 때 보면 다저스의 불펜 투수들 보면 맨날 도망가는 피칭하고 볼넷 주고 밀어내기 그 볼넷 허용해요. 그때 제가 그러죠. 저 야구를 좀 유현진한테 좀 배우지. 왜 도망가는 피칭을 하고. 그러면요, 볼넷 주잖아요. 누상의 주자가 있을 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볼넷을 허용하지 않는데 결국 볼넷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된 건데 그래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CHL하고 이제 홈에서 그때 버펄로 세일런 필드에서도 4회밖에 던지지 못하고 패전. 이번에도 호투를 했는데 결국 7회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볼넷이 화근이 돼서 교체가 돼서 패전. 근데 지금 유현진 선수가 이제 11승 6패 평균 자책점이 3.72예요. 근데 미국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볼넷은 경기를 망친다. Base on balls kills the game.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1회에 유현진 투수가 볼넷을 내줘요. 그 2번 타자인 미치 해니거한테 볼넷을 내주죠. 그 다음에 3번 타자 타이 프란스한테 이 선수가 어제 뭐 결정적으로 유현진 선수를 두들겼는데 이 프란스한테 89마일
바깥으로 뺀다는 공이 약간 들어왔어요. 그게 중얼 홈런이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7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갖고 14타자 연속 범타 처리를 하죠. 그리고 7회에 들어가서 또다시 선두 타자를 프랑스로 만나요. 근데 볼 카운트 2볼에서 그 다음에 커터, 체인저, 포심을 던지는데 다 이걸 커터를 해요. 파울볼이 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훅카운트에서 던진 볼이 이 프랑스가 치죠. 근데 사실은 담장 그 노란 부분 맞았잖아요. 펜스에. 홈런이죠. 홈런 거의 뭐 찰리 몬토요 감독도 그랬으니까 올모스트 홈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아주 깊은 타구를 맞았죠. 그래갖고 무사 3루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카일 시거, 코리 시거 형을 바로 초구를 공략해갖고 유격수 땅볼이 되니까 전진 수비를 했으니까 주자가 못 들어오죠. 예? 그리고 원아웃 3루에도 전진 수비를 합니다. 왜냐면 보통 원아웃 3루까지 전진 수비를 해요. 그러면 일단 타자는 압박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현진 투수가 에브라임 토로에게 볼넷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그때 86개인가 89개밖에 안 됐는데 이 몬토요 감독이 볼넷을 내주니까 바로 올라와서 바꾸죠. 아, 여기서 더 이상 유현진 선수로서는 가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지난번 보스턴 레드삭스전도 그렇고 이번 시애틀 메리너스전도 그렇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남겨놓고 간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LA 다저스 시절에는 불펜 투수가 나와서 다 막아요. 그러니까 그 유현진이 갖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된 주자가 실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토론토 불펜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스턴 레드삭스전 때도 주자 몽땅 다 들어와갖고 불펜 투수가 의도터져갖고 실점이 됐고 이번에도 일단은 원아웃 1-3루의 주자가 3런 홈런을 맞잖아요. 그리고 또 트레버 리차드가 굉장히 좋은 불펜 투수예요. 근데 3런 홈런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토론토 출입 기자가 질문을 했죠. 자, 거기서 이제 유현진 투구수도 그렇고 트레버 리차드를 교체를 해갖고 결국은 3점 홈런을 거두면서 경기 끝난 거예요. 그걸로 경기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 몬토요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레버 리차드는 우리 불펜에서 지금 최고의 불펜 투수다. 그동안 잘 던졌는데, 오늘은 he didn't do his job. 그가 역할을 못했다. 오늘 경기는 그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그 토론토가 넌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때 그 전후로 해서 그 불펜을 많이 강화했죠. 그리고 뭐 선발 투수도 호세 베리어스도 데리고 와서 일단은 마운드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전날 경기도 3대1로 졌을 때도 그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온 뭐 한때 마무리 투수 왼손 브래드 핸드가 밀어내기 볼넷 줬잖아요. 그래갖고 3대2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토 불펜이 여전히 취약해요. 일단 토론토 출입 기자도 그 점에서 질문을 했어요. 토론토 불펜이 지금 기대만큼 이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본인이 물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저스 같은 강팀이었으면은 일단 마구 줬을 거예요, 불펜 투수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현진 투수가 항상 내려가면서 그러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는 그러니까 다저스 있을 때 불펜 투수들을 믿는다. 워낙 불펜 투수들이 좋잖아요. 근데 유현진 투수는 옛날 하나 이글스에서 본인이 혼자 다 던졌잖아요. 왜? 불펜이 훨씬 취약하니까. 나가면 더 의도 터지니까. 근데 다저스 같은 데는 선발 투수나 불펜 투수나 기량이 비슷비슷하니까 무상의 주자가 있어도 만약에 투아웃이다. 그리고 뭐 원아웃 1-3다 그래도 빠른 투수가 나와서 삼진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왜 항상 삼진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1-4, 1-3네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뭐 그러면 맞춰 잡아요?
땅볼에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들어오는데 거기서 삼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진 피칭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날 경기는 또 한국 시간으로는 8.15 광복절이어서 또 맞대응했던 팀의 투수는 일본 투수였단 말이죠. 네. 근데 어땠습니까? 한국 투수와 일본 투수의 맞대결, 뭐 결과는 지금 유현진 투수가 패전이었지만 내용은 또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국적 뭐 이런 한일 그거는 기사로서는 좋죠.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기사 잘 안 써요. 클릭실도 유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기사 안 써요. 여기는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기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지금 메이저리그 무대에 와서 한일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뭐 유현진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 아니잖아요. 돈 받고 메이저리그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2천만 달러 받고 와서 하는 거지. 뭐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던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겼으면 좋겠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수 대 선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유현진이 기구찌보다 위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구찌도 공은 좋아요. 기구찌가 왼손 투수인데 공이 94, 5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구찌가 그 유현진 선수하고 맞붙으면서 컨트롤이 안 됐어요. 막 형편없었어요. 그냥 여기 그냥 사방으로 던지니까 볼넷을 4개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또 몸에 맞는 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자를 5명을 내보냈는데 그리고 또 5안타까지 허용했습니다. 근데 3실점밖에 안 하고 승패는 없었어요. 왜냐면 토론토 타자들이 기구찌에 이런 볼넷을 갖다가 자기네들 쪽으로 갖고 오질 못한 거예요. 토론토 공격이 안 된 거죠. 그 전날도 토론토가 여러 번의 기회를 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대2로 지고 마른 건데 토론토가 유현진 선수가 등판한 이 경기에서 잔루가 10개였어요. 시애틀은 잔루가 3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구찌는 공은 위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볼넷을 주고 누상의 주자가 있는데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삼진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삼진도 5개를 잡았거든요. 삼진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 유현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는 그 컨트롤이 안 돼서 사실은 뭐 유현진 선수와의 비교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현진 선수가 훨씬 더 안정된 피칭을 했죠. 그렇지만 패전은 유현진 선수가 했어요. 그렇죠. 공격이 뒷받침 안 돼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유현진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런 서포트 득점 지원이 1위입니다. 7.69에 경기당.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경기를 질내니까 이러는 거죠. 호투를 했는데도 안 풀리는 그런 경기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뭐 못했는데도 또 잘 그렇죠.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3대2로 앞선 상황. 그러니까 뭐 1회 2실점 할 수 있죠. 홈런 맞고. 그럼 그 다음에는 14타자를 연속으로 범타로 처리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된 피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7회에 그 볼넷이 되면서 그게 역전 주자가 되니까는 결국 패전 투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도 기구찌하고 대결해서 선발 투수는 타자들하고 싸우는 거지 상대 투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구찌한테는 뭐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지만 져서 마무리가 안 돼서 아쉽다. 그런 걸로 그런 한일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유현진 투수가 답했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일부 기사를 또 보니까 뭐 MLB에서도 뭐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일부 기사를 보니까 몬테오 감독이 좀 유현진을 믿고 좀 내버려 두지 에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빼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볼까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입니다. 근데 MLB.com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프하게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다운 어떤 대우를 안 해줬다 뭐 이런 느낌. 아니 근데 7회였잖아요. 네네네. 7회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5회다 그러면은 몬테오 감독이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7회였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가스가 떨어졌다고 본 거예요. 투수랑 관계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그랬잖아요. 7회에도 뭐 볼에 힘이 떨어지는 그런 건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더 던질 수 있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7회 그런 위기에서 바꾸지를 않았어요. 유현진을 그냥 밀고 갔어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뭐 빗맞은 안타 나오고 꽝꽝 맞아. 계속해서 실점을 해. 예? 네. 그리고 불펜 투수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투수를 교체 안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7회예요. 이건 감독의 책임입니다. 감독의 책임이에요. 근데 7회에 트래블 리차드가 나와서 얻어 터졌잖아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트래블 리차드의 책임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몬토요 감독은 감독으로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지금 그러면 한번 보세요. 7회 홈런성 타구를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타자한테 토토한테 볼넷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구위가 떨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독이 바꿔서 이게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떠나서 네. 이거는 감독이 자기 그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밀고 갔어요. 밀고 갔는데 결과가 나빴어. 그러면 비난은 감독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트래블 리차드가 나와서 의도 터졌잖아요? 그러면 리차드가 책임이에요. 왜냐면 트래블 리차드는 그 역할을 하는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역할을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예전에 그 보스턴 레드삭스 페드로 마르티네즈를 그대로 놔뒀던 그레리 리들 감독 어떻게 됐어요? 페드로 마르티네즈 양키스랑 그 챔피언십 시리즈 하는데 리들 감독이 투수 바꿔야 되는데 마르티네즈 얘기 듣고 나 던질 수 있어 그랬다가 꽝꽝 맞았잖아요. 계속 호르헤 포사드한테 맞아 뭐 마스이한테 맞아 그래갖고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그 상황에서는 교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이스인데 그 좀 대접을 해주고 그대로 밀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상황만 갖고는 결과 갖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수는 바꿔야 될 때는 감독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불펜 투수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요. 그 경기 후에 네. 사실 토론토 출입기자들의 관심은 그 7회에 3루타 때 중견수 조지 스프링어 뭐 비싸게 데려온 선수라면서요. 네. 그 이 선수의 발목 부상 그게 좀 많이 이 이슈가 됐었고 관심이 제일 많았었고. 그거 질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감독한테도 하고. 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유현진 선수가 지난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짧은 이닝 동안 3.2이닝 동안 시즌 최다 10안타를 맞고 7실점한 거. 네. 이것도 관심사였었는데. 아니 그리고 어떻게 토론토 기자들도 그게 관심사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토론토 기자들도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나요? 그러면? 지난번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그렇게 그 네, 부진했는데 근데 다음 등판이 시애틀전에서 이렇게 호투를 했는데 네. 뭐 어디 뭐 바뀐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현진 투수는 바뀐 거 없다. 나 똑같았다. 네. 그런 준비 과정 똑같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프링어는 어쨌든 그 올해 이제 그 1억 5천만 달러인가요? 네. 데리고 왔잖아요. 네. 이 선수가 올해 부상을 하고 2번이나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갖고 조금 팬들로부터 이제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와갖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요. 맞아요. 중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그 스프링어가 경기에 나갔을 때 토론토의 성적이 29승 20패입니다. 승률이 높죠. 네. 그런데 이제 그 3루타 타구를 잡으려다가 착지하면서 이제 왼쪽 발목이 다쳤는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몬토요 감독은 뭐 본인이 괜찮다고 그런다. 그리고 데이 투 데이다. 엑스레이 결과 뼈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현진 선수에 이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토 기자들은 지난번 보스턴전에서 그렇게 10안타씩 허용하면서 7실점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애틀전에 와갖고 이런 호투를 하냐. 왜냐면 6.1인 동안 안타가 겨우 3개밖에 없잖아요. 홈런 하나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현진 선수는 2번 실수 안 한다고. 연거푸 실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적도 있죠. 뭐 매번 그러지는 않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7실점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싸이 영상을 놓쳤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난타를 당해. 그래갖고 이제 막 기사들이 염려 섞인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 경기 또 엄청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전에서도 지난번 7월 달에 그 버펄로에서 던졌을 때는 4회밖에 못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호투를 했죠. 그렇죠.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그 대비, 그러니까는 몬토요 감독도 얘기했는데 어드저스트 그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 그거 하면 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한대요. 유현진 선수가 약간 좀 껄렁껄렁해 보이잖아요. 안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대충 할 것 같아. 왜냐면 김용일 그 트레이너가 그랬어요. 저한테 유현진이 엄청나게 꼼꼼하대요. 그 경기 그 비디오 그 분석하고 그러니까는 그 타자 상대할 때 보면 그게 딱 그렇죠. 나타나요. 그거는 뭐 타자 상대할 때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항상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한 거를 뛰어넘죠. 네. 그래서 그런 호투를 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유현진 선수가 이 시애틀전에서 이런 호투를 하고도 결국은 이제 4실점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3.27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5위에서 지금 10위로 내려왔습니다. 하락했는데 유현진 선수의 다음 매 경기 이제 등판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토론토가 그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클랜드가 1위에 있고 보스턴, 뉴욕 양키스 그리고 어제 지는 바람에 토론토하고 시애틀이 게임 차가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5개 팀 가운데 상위 5개 팀 가운데 여기에서 2팀 올라가요. 다른 팀은 지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5팀 가운데 상위 4팀이 다 이기고 토론토만 유일하게 졌어요. 아이고, 더 아쉽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갖고 진짜 매 경기가 플레이오프다.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어가 사실 발목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토 기자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제 잔여 시즌이 겨우 45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지금 스프링어가 라인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승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60경기 일정이었잖아요. 60경기 일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자 다저스 시절에서는 매번 플레이오프를 갔죠. 근데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는 거기에 마운드의 중심 선수는 아니잖아요. 커셔랑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토론토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의 중심 선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유현진 선수의 그 어제 있었던 경기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원고 준비된 원고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끝났다는 건 이제부터 문 기자님이 난처해져야 할 시간인 걸 아시죠? 박효준 선수가 3안타를 쳤단 말입니다. 멀티 안타로. 못해서 3안타. 그죠?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는 겁니까? 자 박효준 선수가 잘 하고 있죠. 네네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효준 선수 마이너리그 7년 동안 있다가 올라온 선수예요. 그렇죠? 마이너리그 또 그 실력이 굉장히 또 인정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성실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홈런 1개 쳤죠. 이제 다저스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다저스에서 3연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가서 박효준 선수 한번 경기를 볼 참인데. 지금 현재 박효준 선수에 대한 이런 활약은 피츠버그 팀 자체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못 받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지금 어떤 팀이냐? 스포일러가 돼야 돼요. 자, 상위 팀에 지금,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경쟁 티켓을 따려고 그러는 팀, 그런 팀을 2승 1패를 잡고, 뭐, 어쩌다가 3연전도 다 이기고, 그러면은 확 주목을 받죠. 근데 경기할 때마다 1승 2패. 더블헤더 때 박효준 선수가 5타수 3안타 쳤죠. 생애 최고의 안타를 친 거죠. 그 다음 경기에 무안타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피츠버그가 비록 플레이오프 진출이 이미 물 건너 갔지만 얼마나 스포일러가 되느냐. 그러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리하게 또 피해가시는 우리 문 기자님. 김광현 선수는 팔꿈치 부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팀 내 사정이에요. 그래요. 기사로 나오는 거랑 다르군요, 실제가. 솔직히 미국 감독들한테 얘기 들어봐요. 다 좋은 얘기 하죠. 그렇군요. 왜냐면은 본인은 괜찮아. 그러니까. 10일 지나면 되는데 거기 그 선발 로테이션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놓고 있어. 누구 부진해. 얘 부진해. 근데 부상자 명단에 올려요. 뭐
뭐 어깨 염증이라든지 뭐 팔꿈치 염증이라든지 뭐 허리 이런 거. 근데 본인은 나 괜찮아. 괜찮대. 던질 수 있어. 네. 그게 뭐예요? 다 팀 내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센트루이스가 네. 지금 이제 그런 캔자스시티 로열스 같은 약팀을 만나면서 연승을 해갖고 승률 그 5할 플러스 지금 5개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조금 희망은 보여요. 그 다음에 잭 플레어티가 돌아왔으니까 잭 플레어티가 돌아온 상황이고 그러면 김광희 선수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존 레스터랑 J.A. 헵을 제치고 거기에 낄 건지, 그렇게 실트 감독이 돌릴 건지, 선발 로테이션을. 그것도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그냥 뺀 거 아닙니까? 부상자 명단에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다 그렇게 해요. 그렇군, 다 그렇게 하는군요. 최지만 선수 또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부상 이후에 8월 달에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좀 뭐 멘탈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업앤다운의 한 순간이다. 업앤다운에. 그리고 뭐 결국 템파베이는 워낙 강팀이니까 선수들이 구성도 좋고 그러니까 뭐 포스트 시즌에서 또 한 역할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최지만 선수한테 뭐 오타니 같은 기량을 바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신문을 좀 더 읽고 왔는데 네. 그 양현종 선수 때문인데요. 양현종 선수 그 텍사스에 무슨 스카우트가 한국을 갔다고 기사가 잠깐 떴더라고. 근데 그걸로 가서 뭐 기아랑 만나서 또 뭐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양현종 선수 뭐 최근 게임은 또 5이닝인가 6이닝 동안 또 3실점을 해서 또 콜업을 기다리나 막 이런 뭐 복잡한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양윤성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착을 네?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그런데 한국인 선수들에게 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이너리그 선수고 그런 거지. 뭐 그 선수가 지금 뭐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무리 난파선이라고 그래도 또 자기네들이 육성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팜팀에서 그런 선수들 또 올려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양현종 선수는 뭐예요? 경기용 선수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팜팀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빅리그를 언제쯤 얘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요. 양현종 선수는 뭐예요? 이따가 올 시즌 끝나면 FA예요? 끝이에요? 잠깐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텍사스 레인저스 입장에서. 그럼 텍사스 레인저스의 무슨 관계자가 한국에 갔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 하러 간 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양현종 선수가 이제 그 기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게 기아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예, 그렇습니까? 기아를 싫어해서 본인이 프리에이전트가 돼갖고 다른 팀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종류 문제가 많이 해결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플러스 알파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세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